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컴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브이로그 한번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시스템은 케이스 교체 작업을 한 거예요. 별도 영상 올라갈 거고요. 기존에는 NGX H9 플로우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후면 유니펜 TL LCD 시스템 펜이 장착이 안 돼서 교체를 하신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NGX H9 케이스에 유니펜, 특히 TL 요 가운데에 LCD 패널 액정이 보이는 이 TL LCD 유니펜이 안 달리더라고요. 한 2mm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달 수가 없어서 요게 안 되니까 정말 아쉬운 거죠. 그래서 큰맘 먹고 케이스 교체 작업을 요청하셨습니다. 출고하기 전에 테스트 잠깐 해보고 있습니다. CPU는 7800X3D고요. 시네벤치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 최대 온도 75.4도 나오네요. SL 인피니티 360 순냉 쿨러인데 펌프가 아세텍 8세대 펌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온도를 꽤 잘 잡습니다. 7800X3D 76도면은 뭐 엄청 잘 잡는 거예요. PC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고객분이 24핀 메인 커넥터 슬리빙 케이블도 가져오셔서 이것도 지금 제가 장착을 했고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찾으러 오실 거예요. 얘는 샵다나에서 구매하셨나봐요. AS를 받을 수가 있으신데요? 그 컴퓨터 쪽으로는 예, 부품 문제는 아니다. 예,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열이 많아갖고 내부 쪽에 네네. 하고 온도계를 하나 제가 달았는데 한 40도가 넘게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실내 온도요? 예예예. 네. 차 안에다가 온도계를 넣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쿨러도 약한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있는 거를 네. 여기를 달고 140mm를 여기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쿨러가 있으면 여기 장착을 하려고 프로젝트 제도네요? 신제품 쓰고 계시네요? 예예. 갖고 그냥 사장님 쪽을 먼저 알았으면 제가 여기다가 구매를 했을 건데 이제 구매하면서 이제 사장님 유튜브를 보게 됐거든요. 야, 진짜 신제품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메인보드가 MSI 제품인데 프로젝트 제도라고 그 24핀 메인 커넥터라든지 그 메인보드에 꽂는 커넥터들 뒤쪽으로 빼놓은 제품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도 거기 반영된 케이스. 예, 이게 차세대 제품인데 사장님 최신식을 쓰고 계신데요. 자, 일단 한번 켜보죠.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일단 120mm 후면 펜을 떼서 여기다가 달고 싶고 후면은 140을 붙이고 싶고. 제 생각인데 요 측면 쪽에 있는 120mm 세 펜 있잖아요. 리버스. 이거를 배출하면은 어떨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이거를 배출하면 어떨까? 여기 내부 쪽에 온도가 높으니까. 아니, 흡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흡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배기로 빼버리면요. 그럼 측면도 배기가 되고요. 상단도 배기가 되고 후면도 배기예요. 그럼 공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죠? 요거 하나요? 1로 들어가서 7개로 나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물론 5대5로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 5대5로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6대4가 됐든 4대6이 됐든 그 정도는 해야죠. 왜냐면 펜 하나만 흡기하고 나머지 다 배기로 할게요. 이거는 차라리 그냥 열고 쓰시죠. 그게 더 낫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제조사들이 요즘에 측면에 리버스 펜을 한 이유가 흡기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업체들이 흡기로 하면 이 펜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면 볼 때 안 이쁘잖아요. 그 테두리 같은 뭐 이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리버스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로 측면은 흡기가 맞다. 케이스 업체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거거든요. 제 생각 열이 많아서 더 빼주면 어떨까. 그리고 제 생각은 이제 고객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런 건데 내부 온도가 40 몇 도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온도예요. 그래요? 실제 PC에서 46도 온도 그러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문제를 딱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옆에도 사실.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양이 낮은 건데 그렇게 열이 했는데 요거가 그래픽 카드가 다르죠. 그래서 그래요. 보통 시스템에서 발열이 제일 심한 애들이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래픽 카드 다음에 CPU인데
CPU는 수냉이기 때문에 사실 얘들이 이제 열기를 라디에이터에서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온도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픽카드는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는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발생하고 플러스 전원부 이제 얘들 여기서 또 열이 좀 발생하고, 고객분이 그래픽카드를 좀 온도 높은 애들, 좀 고사양의 제품들을 쓰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온도가 쌓이니까 점점 이쪽이 뜨거워지는 거죠. 만약에 나는 기존 다른 PC는 괜찮더라. 걔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660을 쓰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그 정도,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쓰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3070 쓰고 3080 써. 뭐 4060이나 뭐 이런 거 써. 차이가 있죠, 당연히. 이거 너무 심하니까 이게 예. 이런 게 열이 또 약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다른 쪽에 보면 가스파가 네. 뭐 90도 100도 되면은 이거 점검을 받아봐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번 갔다 왔어요 또. 이상 없다 그러죠. 자기 그 기준 자체에서는 이상 없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 한번 없다. 제가 멀리서 지방에서 왔는데 네. 한번 더 예. 좀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썸을 해갖고 조치해서 하니까 10도 가량이 떨어졌더라고요. 10도 정도 가스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가 이제 썸을 패드를 갈거나 썸을 컴파운드를 재도포하거나 그러면서 조금 떨어진 건데, 어찌됐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그 뭐랄까 라운드리는 정상 범위 아니다. 이거 그거죠. 그렇죠.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썸을 재작업을 해서 10도를 내렸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하스파가 104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니까 90도 정도. GPU 부하를 주었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게임을 하고 막 가동을 했을 때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조립 직접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시죠? 이 프로젝트 제로 이 케이스 이 구성들이 조립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보긴 좋은데 선이 없으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보긴 좋은데 뒤에 선 정리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뭐 펜 작업, 펜 작업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고객분이 이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거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어항 케이스의 스타일들은 원래 좀 더 그래요. 이제 전면 쪽에 이제 메쉬로 돼서 흡기로 공기를 이렇게 내보내는 제품들은 조금 덜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쁨을 강조하는 이런 어항 케이스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항 케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어항은 별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뻐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참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뒤쪽에 꽂으니까 이제 전면에는 얼마나 깔끔해요.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선 작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술이 좀 그래서 그런지 USB C 타입도 케이스하고 닿아서 이렇게 꺾여요. 그러네. 이거는 꺾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립해봤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3.0처럼 기역자로 꺾어서 만들면 참 좋겠다. 이게 선이 작업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뭐 고객분은 뒤에를 열어보면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건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그렇고요. PWM은 아니고요. DC 모드 펜이에요. 그러니까 RPM 회전수가 고정되어 있는 펜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800이면 800으로 계속 뭐 열이 나도 800, 열이 안 나도 800, 딱 고정 펜. 그게 DC 모드. PWM 펜은 보통 단자가 4핀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들은 이제 부하를 이렇게 막 주면 좀 시끄럽지만 좀 크게 우웅거리며 돌고, 좀 부하를 안 주면 샥 조용해지고, 후면 140은 PWM으로 따로 연결해서 좀 세게 약하게 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시네벤치라고 CPU 부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라이젠 7700 최대 온도 63도, 현재도 지금 63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좋죠. 요즘 CPU 중에 벤치 돌려서 CPU 부하를 줘서 65도 내외라면 아주 좋죠. 온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걱정되는 부분은 CPU는 아니고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사용하면서 얘가 이제 점점 열을 계속 내보내니까 이 주위가 점점 뜨거워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형 선풍기를 요 안에 캐치하고 막 들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그냥 열구는 그 정도로 걱정되면 열구 쓰시죠. 그냥. 원래 열이 있어요. 그래도 예전 그래픽카드보다는 열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3000대 들어오면서 발열이 조금 떨어진 거죠. 네. 일단 지금 현재 32.5도네요. 아이들시 4070 Ti네요. 네, 4070 Ti 현재 최대 온도 32.5도. 아이들시 온도도 준수하고요. 일단 강화유리 닫고 돌려볼게요. 일단은 뭐 준수해요. 고객분은 뭐 90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일단 뭐 길게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지금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렸을 때 최대 온도 저희 쪽에서는 71도 나오거든요. 일단 강화유리를 지금 닫아놓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물론 얘를 5분 10분 돌린 거하고 1시간 2시간 돌린 거하고는 달라지죠. 하지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테스트했을 때 4070 Ti 71도면 정상, 별 문제 있는 건 아니다. 고객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후면 120 요 밑으로 가고 이 후면은 140으로 그렇게 해서 작업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데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얘도 이쪽으로 빼는 것보단 이 앞에 있죠. 네. 그럼 좀 더 깔끔하죠. 예, 이거 빼고 제가 빼서 옮겨드릴게요. 예,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C 저희가 오늘은 영상 촬영을 합니다. 고객분도 영상 촬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뭐가 안 돼서 가져오셨어요? 좀 문제가 좀 많은데. 많아요? 네네. 네. 세 달 정도 됐어요. 네. 생긴 지는 3달 네. 정도 됐는데, 제가 이 PC를 원래 사용하던 거를 네. 새로 교체를 하면서 보드랑 메모리를 새로 사서 그렇죠. 7800X3D랑 네. 그 다음에 램을 사서, 이제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650M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컴퓨터 하다가 사용하다가 퍽퍽 꺼져요, 자꾸. 사용하다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좀 했었어서 네. 테스트를 좀 해봤었는데, 네.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짚어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팅이 네. 듀얼 채널에서 안 됐다가, 듀얼 채널에서 안 돼요? 네, 안 됐다가, 그건 무슨 말씀이죠? 듀얼 채널에서 안 된다는 거? 메모리 듀얼 채널 상태에서. 인식이 안 돼요? 네, 안 돼. 이거 램 테스트 하잖아요, 맨 처음에. 네. 네. 그 상태로, 그러니까 비프는 아예 안 나고, 네. 그 상태에서 아예 안 됐다가, 하나 빼면 됐다가, 다시 꽂으면 또 됐다가. 네. 됐다 안 됐다 됐다 네, 됐다 됐다, 한다고요? 됐다. 메모리는 뭘로 꽂으셨어요? 메모리는 제가 원래는 그 엑스포 램을 꼈었거든요. 그 클레브 볼트인가? 6000에 네. 32짜리 네. 있어요. 네. 네. LED 없는 거. 그걸 네. 제가 꼈었는데, 그거 3번 다 램 불량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고 지금은 팀그룹 4800 끼워져 있거든요. 제가 팀그룹 4800이요? 네, 아예 낮췄네요? 네, 메모리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어차피 X3D가 메모리 크게 영향 없다 해서 네. 일단은 4800으로 끼웠고,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메모리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윈도우 안 들어가고 테스트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뭐맴 테스트 네. 80. 네. 네. 그걸로 제가 싱글 채널, 듀얼 채널 다 테스트했는데 다 통과는 했거든요.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파워를 AS를 보냈는데, 파워도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파워는 교체를 받았고, 메인보드도 갔다 왔고, CPU도 갔다 왔고, 메모리는 최근에 산 거.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윈도우 부팅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 네, 바이오스 상에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제가 포맷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네. 증상이 계속 메모리 불량 증상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딱 윈도우 켜지긴 켜지는데 시작 프로그램이 좀 안 불러와진다거나, 네. 그리고 비프 많이 안 나는 것도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네네. 그래서 램 뺐다 했을 때 켜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런 거 해보셨어요? 최신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이에요? 좀 내려보시지, 최신 버전에서. 최근에 업데이트 한 번 더 한 거예요. 사실. 그래요? 네. 바이오스를 계속 몇 번 했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시간을 좀 주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증상이 네. 제가 파워를 교체한 지 2주 정도 지났고, 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문제가 있어서 포맷을 조금 했어요. 네. 포맷하고 한 2주 정도 잘 사용하다가 지금 또 어제 부팅이 안 돼서, 어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꺼졌어요. 그래서 부팅이 안 돼가지고. 꺼졌다는 거는 진짜로 컴퓨터가 꺼졌어요? 아니면 네. 껐다 켜졌어요? 아니요, 그 화면이 나가 있고 아마 펜은 돌았던 거 같아요. 화면이 나간다? 네. 이게 다르거든요. 꺼진 거하고 화면 나간 거하고 재부팅 되는 거하고는 네. 달라요. 고객분은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듣는 우리는 다르거든요. 이게 재부팅 됐어 하고 화면만 나갔어 하고 다른 거라서. 게임하다가 아예 화면이 나가서 강제 종료를 제가 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좀 시간을 주시고 테스트를 좀 할게요. 아무래도 요즘 DDR5 시스템이 좀 메모리 관련해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라이젠도 그렇고 또 바이오스 연관도 있고.
저도 이게 CPU 아니면 메인보드 쪽인가 싶은 생각이 좀 계속 들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저도 조립을 사실 저는 좀 오래 했었는데 네네. 이런 증상은 처음이라서. 뭐 일단 좀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포맷해야 됩니다, 윈도우 재설치해야 됩니다는 설치 USB를 꽂아서 파티션 지우고 재설치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초기화는 윈도우 자체 내에서 그 날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AS 의뢰하신 분들 중에 저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렇게 고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 찾아오진 않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매장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3개월, 5개월 고생하시다가 오신 분들, 수리점 2군데, 3군데 갔다 오신 분들,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센터 다 입고해서 테스트했는데 이상 없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세요. 저는 문제 생기면 바로 오겠습니다. 단순 작업으로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 저도 좀 편하고 좋은데, 좀 난수리 PC들이 대부분 입고가 되죠. 그러니까 조립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단한 거, 그런 조립대행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막 진짜 막 복잡하고 좀 가격이 좀 나가고 좀 난이도가 좀 있고 그런 PC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죠. 앞쪽으로 빼놨습니다. 네.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뒤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켜보고 마무리할게요. PWM으로 바이오스에서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다 끝났어요. 네. 네, 하단 흡기 후면은 102로 140으로. 자, 방금 전에 AS 입고하셨던 고객분 잘 처리해서 가져가셨고요. 일단 어항 케이스다 보니까 내부 공기순환에 조금 신경을 쓰이셨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PC 2대가 입고됐네요. 이 시스템은 사용 중에 재부팅, TM5, OCCT 테스트 중에 재부팅 되고, 뭐 게임 중에도 재부팅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만약에 메모리가 문제다 그러면 메모리 교체도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메모리 살짝 의심이 가긴 합니다. 지금 메모리가 킹 다이안 메모리예요. 테스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컴퓨터는 아까 주 내용 들으셨겠지만 부팅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부팅이 되기도 하고 또 재부팅 증상도 있고 윈도우 설치도 안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업그레이드 하셨다는데 그 뒤로 문제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나 봅니다. 얘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2대는 오늘 처리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오늘부터 해서 며칠 동안 테스트 작업을 해가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수리 테스트 진행 중인 PC가 2대 있고요. 얘는 이것저것 테스트 작업을 좀 해봤는데 일단 CPU 불량이에요. CPU는 라이젠 5900X. 이 CPU를 꽂으면 다운됩니다. 여러 번 테스트 작업 해봤는데 저희 테스트 CPU를 장착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저희 메모리 꽂아서 돌려보기도 하고 뭐 파워부터 해서 뭐 다 해봤는데 일단 이 5900X만 꽂으면 사용 중 윈도우 구동 중에 멈춰요. CPU 불량을 맞고 근데 보드도 약간 불안합니다. 메모리 D램에 에러블이 들어오는데 이 컴퓨터도 아마 수리점을 2-3군데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며칠 지나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수리점들 점검을 좀 해보고 증상이 안 잡혀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사용 중에 재부팅. 요즘에 사용 중에 재부팅 된다는 PC가 워낙 많아요. 저는 지금 메모리를 약간 의심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테스트 할 때마다 괜찮다가 안 괜찮다가 막 이래가지고 좀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지금 또 멈춘 것 같죠? 안 멈췄나? 안 멈췄구나. 지금 TM5 돌려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해본 게 이 팀그룹 4800MHz 16기가 2개 꽂아서 TM5 돌렸을 때 멈추더라고요. 한 4주기? 3주기, 4주기 지나면서 멈추길래 지금 각각 하나씩 꽂아가면서 싱글로 꽂아가면서 어떤 메모리에 문제가 있는지 증상이 재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좀 오래 걸려요. 지금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 1시간 36분째 돌리고 있는데 하나 장착을 해서 2-3시간씩 돌려야 되니까 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보드, CPU, 메모리 중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가 며칠 동안 돌려봤던 거예요. 네. 요거 괜찮아요. 저희가 통화하고 나서도 제가 그 다음날 오전까지 돌려봤거든요. 네.
근데 에러 없어요. 잘 됩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증상 재현이 돼야지만 네. 뭐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증상 재현이 안 되니까 네, 제가 하루도 아니고 제가 이 PC를 한 3일 이상 돌렸을 거예요. 제가 계속 돌려보고 하는데 증상이 안 나와요. 잘 되고 뭐 OCC 테스트, 버닝 테스트, 뭐 메모리 테스트, 그리고 뭐 유튜브도 몇 시간씩 틀어보고 네. 다 해봤는데 괜찮아요. 한번 다시 가져가서 사용해 보시고요. 네. 이제 원인이 나와서 딱 수리가 되고 딱 가져가시면 참 좋은데 이게 1, 2만 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만 가서 한 보드를 바꿔보시죠. 그래픽 카드를 바꿔보시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때그때 제가 그 시간 타임 봐가면서 먹는 거라서. 뭐가 안 되시는데요? 증상이 뭐가 안 되세요? 그거는 어차피 맡기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바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케이스 교체는. 네, 재조립이니까요. 다 뜯어내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셔가지고 바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맡기셔야 돼요. 케이스 구매도 가능은 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해서. 리안리 순행 쿨러 AS 보냈던 제품이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리안리 예전 쿨러 분량이 좀 있어서 보내고 있네요. 초창기처럼 많이 입고되진 않는데 아직까지도 간간히 손님들이 가지고 오십니다. 리콜 제품은 아니고요. 근데 리콜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리콜에 해당이 안 돼도 분량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 갤러헤드 제품이 단종됐기 때문에 AS를 보내면 요즘 제품으로 바꿔줘요. 이 해당 고객분도 리안리 갤러헤드 360 블랙이었는데 해당 제품으로 방금 도착했습니다. 갤러헤드 2 트리니티 360 요즘 제품이죠. 요즘은 불량시 이 제품으로 교환돼서 옵니다. 일단은 뭐 쿨러 받았으니까 바로 교체해야 되겠네요. 해당 제품으로 교체 작업할게요. 일단 메모리 슬롯을 좀 볼까요? 크게 막 옆으로 제껴지거나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때 반대로 꽂고 나서 왜 안 들어가지 계속 세게 누르려고 했는데 유튜브 보고 해야겠다 내가 잘못 꽂았나고 하다가 그때 아 잘못 꽂았구나 하고. 소켓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소켓은 괜찮아요. 그 메모리를 16기가 두 개로 바꾸실 거예요? 네, 바꾸고 M.2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를 빼야 되겠다. 공간이 없네. PM9A1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SSD를 다실 거니까 윈도우를 다시 제가 깔 거예요. 이 기존에 지금 있는 사탄은 못 쓰는 거죠? 포맷하고 D 드라이브로 놓고 쓰면 되죠. 포맷을 해야 되겠네. D 드라이브로 저장용으로 쓰면 되죠. 뭐 빼셔도 되고 저장용으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그럼요. 어떤 분들은 SSD만 뭐 4개, 5개만 꽂아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원래 PM9A1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벌크로 나와요. AS는 2년짜리고요. 윈도우 설치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보면 되겠네요. 자, 메모리 인식 잘 됩니다. 삼성 16기가 3200MHz 2개 인식 되고요. 그리고 M.2 PM9A1 1TB 인식 잘 되고요. 이제 윈도우 설치해 볼게요. 설치가 왜 안 되는지. 사타를 빼고 해야 되겠다. 사타에 지금 윈도우가 깔려 있거든요. 잘 될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SSD 네. 바꿨는데. 아 그때 전에 원격으로 여기서 그게 아예 안 뜨더라고. 파티션이 아예 없더라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몰라요. 윈도우를 원격으로 돈 받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뭐 접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설치하지?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게 뭐 어떻게 윈도우를 원격으로 설치하지? 그걸 모르겠어요. 루프스 뭐 그거 해가지고 원격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이제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초기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아예 로드가 사라져가지고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SSD랑 그거 잘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컴샵 사장님 거래하셨으면 글로 계속 이용하시지. 왜? 거기 너무 거기도 수원이고 그러니까 서울이랑 또 댁이 어디신데요? 저는 인천 인천이면은 저희보다 그쪽이 더 가깝지 않아요? 거기도 뭐, 윈도우 제품은 이상 없어 보여요. 네네. 네, 다 잘 깔리고 설치가 잘 됩니다. 나머지 세팅만 하고 그리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되겠어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날씨가 아까보다 좀 흐려진 게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어설프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존 메모리는 호일에 싸서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DDR4 8기가 2개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증상이 뭐가 안 돼요, 주로? 안 되는 거는 없고 이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건 아니 고장은 아니고 네. 이제 좀 부품 교체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부품 교체하신다고? 네, 네. 이게 그리고 특정 게임 깔면 이게 먼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좀 팬이 심하게 돌기는 하거든요. 먼지야 뭐 청소하면 되는데 안 되시는 건 없다. 네, 근데 메모리는 살짝 빠져 있네요. 이거 좀 더 눌러서 껴야 될 것 같고. 아, M.2도 그렇게 됐나요? 예, 덜 껴진 게 아니고 M.2 저거 장착하실 때 네. 스탠드오프를 메인보드에 장착을 하고 그 위에다 꽂는 거예요. 아, 지금 스탠드오프 없이 하셔가지고 네. 오른쪽은 높죠. 네, 맞아요. 근데 왼쪽은 낮죠. 예. 이해가셨죠? 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건 없죠. 작동은 되는데 네. 좋을 건 없어요. 왜냐면 PCB 기판이 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화면이 안 뜨네요. 연결 뭘로 하셨어요, 댁에서? DP 포트로 DP요? 똑같이 네. 해볼게요. 네, 이제 삑하네요. 자, 그러면 이상은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실 게 청소 말고 그럼 어떻게? 케이스를 네, 지금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제 살릴 거는 살리고 네. 네, 이제 버릴 건 버리고 해서 좀 네. 교체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럼 살릴 게 사실 여기서 그래픽 카드, 네. 메모리, 그다음에 SSD, 그다음에 요 하드 그 정도 될 메모리도 것 살려요. 같아요. 네, 메모리도. 그러면 아, DDR 보드도. 보드도 살린다고요? 네, 어떻게 하시려고? 케이스가 너무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럼 케이스만 교체 작업하시게요? 지금 부품은 좀 가져왔거든요. 아, 또 가져오셨어요? 네, 진작에 말씀하시죠. 이제 파워 이거 바꾸실 거고 케이스 교체는 아예 하실 거네요, 그러면. 네 케이스는 저기 케이스도 가져오셨어요?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 준비하셨네, 그러면. 네 그럼 이거는 방열판이고 피어리스 어쌔신 120 SE 요거 하실 거고. 아, CPU도 준비하셨네. 다 준비하셨네요, 그러면. 전부 다 5700 X3D. 네. 지금 보드가 뭐예요? 450 이것까지만 딱 포함된다고 들어가지고 바이오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셨어요? 예, 5700X 지원되는 거?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에서만요. 네. 근데 지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얘가 좀 프라임이죠? 터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프라임에는 B450 플러스일 수도 있겠네요. 롱보드인가? M보드인데? 그럼 이것도 아니고. B450M-A, 프라임 B450M-A.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5700X3D. 네. 있긴 있네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라이젠 5700X3D 네. 버전 지원하니까 가능은 할 거로 보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해야 돼요. 일단 바이오스를 좀 다운을 받아 놓고, 그러면 답이 딱 나왔네요. 뭐 케이스 교체 작업, 재작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 5700X3D 방열판 달고, 이 펜 3개는 뭐예요? 어떻게 다시려고요? 지금 S401이면은 네, 위에다가 측면에는 기본 달려 있죠, 리버스로. 네. 그러면 상단에 3개 붙이시는 거예요? 네, FSP 800W. 요것도 요즘 가져오시더라고요. 좀 저렴하게 팔죠. 네 맞아요. 그죠? 요즘 딱 그 모델이 할인.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피어리스 어쌔신 120 SE 달고, 케이스는 저거 S401 콰이어트.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일단은 이 고객분은 케이스 교체 및 부품 재조립 작업으로 입고하신 거네요. CPU를 5700X3D 장착하실 거라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켜진 김에 업데이트 해야죠. 마지막 버전이 3월 22일자 24년도 814 버전에서 4604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차후에 재조립 작업을 할게요. 먼저 들어온 PC부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 차후에 하나하나 재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마무리합니다. 청소만 하면 돼요. 예. 다른 뭐 문제는 서멀 없으니. 그리스 이런 것은 그것도 몇 년 주기로 발라져요?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예. 온도 뭐 평상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고, 아, 예. 만약에 급격하게 온도가 좀 올라갔다 예. 그러면 한번 많이 바를 필요는 달려는- 없고, 그러면 청소 작업을 좀 할게요. 예. 네. 일단은 얼마?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15분, 20분 내에 정도. 네. 먼지는 뺀다기보다는 불어줘야 돼요. 컴프레셔나 압축 공기 이런 걸로 예. 불어주지 않으면 안 빠집니다. 일단 청소를 좀 할게요. 예. 네. 최대한 청소했으니까요. 네. 괜찮죠? 깔끔했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금 분다고 부는데 그래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쪽이 송풍팬이라서 더 많이 쌓인 건가요? 흡기요. 아, 흡기군요. 네. 빨려 들어가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안에가 네. 먼지가 좀 쌓여 있으면 네. 흡기로 들어오는 바람이 얘들이 좀 막으니까 좋진 않죠. 엄청 딱딱하게 좀 막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런 케이스들이 네. 한 1년 이상 쓰면요. 네. 좀 꽉 막혀 있습니다. 또 한번 불어주면 또 깔끔하긴 한데 네, 네. 주기적으로 청소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많이 사용하시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네, 네. 많이 안 사용하시면은 뭐한 1년 반? 네. 여름 되기 전에 한번 청소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깨끗하게 잘 됐네. 네. 갤러헤드 불량 보내서 갤러헤드 2 트리니티 360으로 교체받은 거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팬하고 뭐 이런 패널하고 RGB 연동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연동 좀 하고 싶다고 해서 RGB 연동 작업까지 했습니다. DS21 구형 케이스고요. 이런 경우에는 RGB 연동하려면 필요한 구성품들이 있어요. 일단 후면 팬, 이거는 고객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CUGS 140 이 팬으로 교체됐고, DLS21은 후면이 메인 팬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이 제품 CUGS 5V 싱크 및 팬 컨트롤 통합 케이블 요게 또 있어야 돼요. 요걸로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순행, 시스템 팬, 패널 이런 거 연결을 같이 하려면 또 허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크 프레셔 허브, 얘 같은 경우에는 리셋 스위치, LED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LED 스위치로 RGB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고객분이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얘는 지금 12V 컨트롤러 붙어 있더라고요. 얘는 리모컨으로 별도로 작동을 해야 되고, 메모리 빼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L 커넥터 3에 어플을 깔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지금 먼저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메인보드 싱크를 ON을 시켜버리고, 이러면 이제 버튼으로 먹을 겁니다. 이제 먹죠? 팬도 그렇고 다 작동하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전용 어플이 있는데, 전용 어플을 깔아야 되는 이유는 시스템 팬, 펌프 정상적으로 온도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어플을 꼭 깔아야 돼요. 그래서 어플을 깔면 팬도 좀 더 조용해지고, 이렇게 해서 순행 불량 작업 완료하고요. 온도도 잘 잡아요. 시네벤치 플레이 했을 때 기존에는 90도가 넘었거든요. 거의 100도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 온도 69도, 11700K 시네벤치 실행했을 때 최대 69도 선에서 마무리한다. 고객분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순행 불량 교체 작업, 그리고 RGB 연동 작업 완료. 아이고 힘들다. 지금은 간식 먹는 시간입니다. 아까 손님께서 빵하고 검은콩 주셨네요. 잠시 간식을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에 보이니까 또 먹게 되네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증상이 나와야 돼서, 증상이 안 나오면 사실 조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재현을 좀 해볼까요? 주가 이제 재부팅, 그리고 프리징. 프리징이 제일 많아요. 프리징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순간 멈춘다는 얘기인 거죠. 네. 블루 스크린 뜨기도 하고. 어떻게 뭐를 재현을 좀 해볼까요? 인터넷 한번. 인터넷 뭘로요? 크롬으로 바로, 할까요? 네, 바로. 네. 뭐 유튜브나 뭘 띄워볼까요? 네, 한번은? 네. 네. 게임이랑 같이 필 때 많이 나오는 거. 괜찮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타이밍 언제 발생되고 저도 막. 아, 바로 되신다 해가지고 켜본 거라. 아, 네네. 재현이 안 될 것 같다, 불안하다. 혹시 그럼 게임이랑 같이 켜보. 뭐 어떻게 해보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그냥 할까요? 게임이랑 같이. 게임 어떤 거? 로스트아크요? 네네. 본인 확인하기 한번 해주시면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띄운다고요? 네네. 투모니터로 보통 확인하는. 아, 모니터가 두 개라서. 네네. 아, 네. 하면 이때 딱 바로 키자마자 딱 프리징 걸리면서 근데 괜찮네요. 지금도. 네. 이게 재현이 돼야 돼요. 네네. 저도 무슨 말씀인지.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맡기시고 저희가 좀 돌려보면서 각 벤치 프로들 뛰어가면서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은 괜찮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죄송한데 롤로 한번 해보실까요? 롤에서 보통 많이 걸리는 컴퓨터. 원래 시간 좀 걸려요? 수락 눌러. 수락 여기서요? 네네. 제 작업 표시를. 있구나. 여기서 다시 유튜브요. 찰테죠? 안쓰럽네. 이것 때문에 몇 달.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까지 해서 테스트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네, 다 원인이 될 수 있긴 한데 영상이 없더라도 네. 제가 메인보드를 구입해서 이렇게 교체해요? 네, 메인보드가 되게 오래되긴 했거든요. 교체 작업 하겠다고 하시면은 마지막에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건. 집을 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하고 나서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테스트 끝나고 나서 연락 드릴 거거든요. 네네.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테스트 좀 해보고. 네네. 그럼 네. 부품 교체도 내가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한테 많이 뜨거든요. 얘랑 아, 네. 얘는 좀. 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안 뜬다는 거. 아, 네. 5600X면은 네. 보통 B550 보드를 하시는 경우가,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오래됐어요. 그냥 보급형 보드네요. 보드가 지금 A320 보드예요. A320 보드가 뭐 나쁘다 이건 아닌데, 네. 지금 320 보드는 없고, 현재 520 보드 또는 550 보드, 보통 그 정도 선에서 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랑 통화하면서 해결을 하시죠. 네, 좀 맡겨주세요. 오늘은 앱코 세틀러 파워 이벤트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첨을 했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행운님 700W 파워 블랙, 캡틴 민홍님 800W 화이트, 그리고 주요님 700W 파워 화이트, 이성민님 800W 블랙, 이렇게 4분 당첨되셨습니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커뮤니티 보지 못했어도 이번 토요일 브이로그 영상 보시고 내가 여기 있네 하시면 카톡 주시면 제가 신원 확인한 후에 파워 서플라이 각 700W 또는 800W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단자는 뒤에 DVI 연결해 쓰시네요. 네. 증상이 뭐 어떻게 안 되세요? 소리 나고 네. 그다음에 까만 화면에서 줄 간다 가신 분이신가요? 네 그냥 여기 그냥 밑줄 하나 짧은 거 언더가 이렇게 지금도 키면 그래요? 한번 켜볼게요. 삑 소리 났고 에이소스 화면도 떴네요. 이 화면에서 이렇게 요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만다. 네. 다른 거 뭐 해보신 건 없으세요? 네. 키보드가 작동하고 9600K BX500 SSD 240기가짜리 하나 있고 2테라 하나 있네요. 여기까지는 정상인 것 같고, 저희 윈도우 부팅 한번 해볼게요. 보통 저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안 넘어가는 게 윈도우 손상도 있고요, 그리고 저장 장치 문제인 경우도 있고. 저희 윈도우로는 잘 부팅 되죠. 네. SSD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2테라 하드는 정상이고요. 물론 하드디스크는 정확하게 하려면 배드섹터 검사도 해야 되는데, 배드섹터 검사하기 전에 이제 하드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걸로 확인을 할 때 일단 정상으로 뜨고요. 여기 하드 상태도 정상으로 올라오죠. 근데 이제 고객분 240기가짜리는 벌써 뭔가가 막 줄이 쳐지죠. 예, 온도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CRC 오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속도도 엄청 떨어지죠. 보통 정상적으로 좋은 제품이라면 일정 속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꾸준하게, 지금처럼 이게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좋은 SSD일수록 업다운 속도 차가 심해요. 350 정도 올라가다가 0까지 뚝 떨어지고, 또 쭉 올라가다가 또 뚝 떨어지고,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런 건 문제가 있다. 만약에 고객분 하드디스크를 검사를 해보면 읽기 속도는 빠르진 않겠지만 그 범위 안에 읽고 이 데이터 시간 지나가는 이 범위가 상당히 짧아요. 지금도 보면 업다운이 지금 짧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고, 물론 속도는 느리죠. SSD가 빠르니까. 네, 이해가셨죠? 이 PC는 제가 봤을 때는 이 SSD 문제, 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에 뭐 중요하신 거 있으세요? 중요한 거 없어요? 지금 SSD는 보증기한이 남았다면 AS를 보내서 교환을 받던지, 보증기한이 끝났다 그러면
새 제품으로 교체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됐어요? 구입하신 지? 5년 넘었어요. 아, 5년 남았어요? 그럼 보증기한은 끝났네요. 그럼 이걸로 작업하고 윈도우 설치까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청소를 좀 해야 되겠네요. 좀 먼지가 좀 있어서 청소 작업하고 SS 교체하고 그렇게 작업할게요. 가끔씩 한 2년에 한 번씩은 청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불량 난 거 이건 가져가세요. 혹시나 윈도우 깔려있던 거라 개인정보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직접 폐기하세요. 케이스 팬 앞뒤는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시죠? 모르세요? 요 스위치 요거 얘가 이 앞뒤 팬 조절하는 거거든요. 뒤에 팬이 안 돌아요. 지금 돌다 안 돌다 하거든요. 지금 멈춰 있거든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스위치를 좀 켜서 좀 세게 할게요. 그러면 그나마 좀 돌거든요. 교체 안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이게 가운데가 오프, 로우, 느리게, 빨리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좀 조절을 좀 할게요. 아이고야. 오늘 AS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됐어요. 한 3분 남았네요. 5시 57분이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퇴근 무렵 PC 한 대가 입고가 되긴 했어요. 3시 반 예약이신데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거의 퇴근할 때쯤 오셔가지고요. 봐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입고만 했어요. 잠깐 볼까요? 이 제품이고요. 서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서버를 테스트 점검하지는 못해요. 뭐 실력도 없고 장비도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증상은 화면이 안 뜬다고 합니다. 이지디버그 코드에서는 뭐 00이라고 구글링 해보니까 CPU 문제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이 CPU를 어떻게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서버거든요. 제온 CPU인데 천천히 테스트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마저 한번 켜볼까요? 진짜로 화면이 안 뜨는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딘가 시스템 팬이 안 좋은가 봐요. 꺽꺽거리는데 사각거리네. 조그만한 저기서 소리가 좀 나네요. 그리고 화면이 안 뜨는 거는 맞습니다. 과연 진짜 화면이 안 뜨는 게 CPU 때문인지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지디버그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화면 떴다. 또 화면 뜨는데요? 좀 기다리니까 화면 뜨네. 근데 운영체제가 저희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눅스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해당 PC는 제가 월요일날 다시 출근해서 점검을 좀 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는 건가? 늦게 뜨는 것 같아요. 이제 올라오네요. 아닌가? 이제 신호가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오네요. 좀 늦게 뜨네요. 반응이 좀 늦어요. 보드가 중국산 보드 같고 오라클 리눅스였네요. 제가 리눅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적으로는 어떻게 제가 손댈 수 있는 게 없고 화면이 뜨는지 안 뜨는지까지 제가 테스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패밀리분들, 시청자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